5천만 원 이상 시설사업 중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2022년도 간선인도와 인도 구조 개량 공사는 현장 실정에 맞게 물량 및 사업비의 증감이 있어서 변경하였고, 가로수 풀베기 사업은 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에 의해서 대상률 추가하다 보니까 그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대추나무 비절병 대책 방안을 위해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회의 및 교육 시에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품목별 단가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정의품종 테마 숲 조성은 정의품종 작물의 가치 증진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평가 수상 실적은 도내 각 시군의 산불 진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경연대회에서 참가하여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림농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후계자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그 임업 계승 발전과 선도 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161명의 임업 후계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임업의 새로운 산림수도 개발과 산림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연찬교육을 3년 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실 있게 임업 후계자 육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국내 보호수는 69개소에 164번입니다. 관리 현황으로 적기에 병해충 방제, 보호수 주변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보호수 외과 수술과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추 주신제 추진 상황입니다. 대추 주신제는 대추 생산 풍년 및 대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대추 생산량이 급감하여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추 산업 발전 워크숍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추 홍보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조성 이후 2015년도에 관리부서가 산림농축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농축과에서는 홍보관에 대한 기존 대추 홍보시설을 유지하고 홍산 둘레길 안내소의 기능과 산림재해명단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온대추 복합유통센터 사업 현황입니다. 보온대추 유통센터 사업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에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운영은 보온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선별실, 포장실, 저장 건조실 등 건축물과 가공 장비, 운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홈쇼핑, 온라인 장터, 해외 수출용 대추 선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대추과자, 대추즙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추 생산량 부족으로 운영 및 활용에 일부 제한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 우리 윤여정 의원님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2023년도에는 산림 평양도 각종 재해 예방 등을 해서 공모사업을 꼭 해서 우리 보험군에서도 산림 분야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또 계획 중인 거나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두세 건 정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게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대추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대충 홍보관에 최근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3주 전에 다녀왔어요. 예? 3주 전에 3주 전에? 예. 이 대충 홍보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기 그 시설은 그대로 대충 홍보관 시설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그 저기 그 성산 둘레길 안내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산림재해관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가끔씩 휴식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 예. 휴식 공간은 누가 사용하시나요? 근데 그 저기 그 전문 사무 전문지라든지 한글감 지원하고 또 그 주위에 일하시는 분들 가지고 점심도 가끔 먹고 여기 가서 좀 쉬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하루가 바꿔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대추 홍보관 및 홍산 둘레길 장안 안내소로 되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대추 홍보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성산 둘레길이 지금 내년에 개장이 돼요. 그리고 후년에는 상주시가 또 개장이 되면 거기 이제 거점센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거점센터가 좀 필요해서 거기 상판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 그 이쪽으로 성산 장안 안내소로 좀 이전이라든지 이걸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내센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둘레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무래도 괴산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좀 거점센터가 되면 방문이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추 홍보관은 사용을 안 하시고? 대추 홍보관은 그동안 뭐 방문 계획도 없었고 좀 활용이 미비해갖고 아예 그 배관 목적을 바꿔서 성산 둘레길 안내센터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사진 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추 홍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18년도까지 대추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19년, 20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비가 안 된 걸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음은 지금 이제 그 사진이 저렇게 되는데 지금 제 제품이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저런 제품이 전 지금 최근에 있는데 본에도 저런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저런 제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지금 이게 그 대충 홍보관이라고 해서 또 우리 둘레길에 등산객도 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지금 과장님도 3주 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시지만은 이런 걸 보고 못 느끼셨나요? 좀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보온이 대추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하시면은 저는 이제 물론 산림독지과 분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추 홍보를 또 맡고 계시니까 우리 주요 식당들에도 이런 것들을 좀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사랑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에 기본해서 이제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답례품도 보온에 있는 항토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부터 한번 저지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고 둘레길 등산객도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이렇게 실장이 계시고 국장이 계시니까 우리 대충 홍보관을 또 활용해서 우리 답례품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것들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돈 찾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산불 진화되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 휴식 공간을 쓰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둘레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 이용은 하지만 그 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에서 먹고 네. 거기 문 열려 있으면 가서 화장실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하긴 했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그거는 이용이 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과장님께서 이제 그 휴식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자라든지 또 저는 그 산불 진화대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구청에서 출근하면 이제 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퇴근할 때나 출근하실 때도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휴식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또 겨울철에는 이렇게 할 때도 좀 휴식하면 쉴 때는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철 지금 그 송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대추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추 홍보관은 그 경제과에서 건축원에서 산림욕구가 그 대추 홍보관으로 이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추 홍보관을 지금 제가 이제 그 성재영 의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이나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본 결과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찾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 그 속리산 둘레길 뭐 또 그 산불 진화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살린 그 대추 홍보관이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십니까? 저희들도 저기 대추 홍보관을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런 면이 있어갖고 어쨌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제공할 수 있도록 둘레길 센터라든지 뭐 산불 진화 때 뭐 휴식 공간을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관을 계속 그 산림녹지과에서 소유해서 관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홍보관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지금은 쓸모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홍보관을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도로 이관을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게? 이제 군에서 뭐 필요로 하는 군에서 만약에 군청에서 필요를 하면은 다른 곳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안내서로 쓰고 있고 뭐 지난해도 휴식 공간으로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거기서 나오라고 할 수가 입장이 좀 그래서 이제 산불 진화대에는 원래 이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가 여기 그 군청 그 운동장 옆이고 거기서 일부러 휴식하러 거기까지 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둘레길 그 사무소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법조학교 거기가 아주 적인 그 적소예요. 왜냐하면 관광객들 많이 오고 해서 그리고 거기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 가지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그룹 직책으로 그걸 관리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더 유익한 곳에서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보건군에 더 좋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우리 그 산림녹지과에서 꼭 필요해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차라리 또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18쪽에 대추 조신제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추 조신제의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죠? 예. 근데 그 연합회가 사업 주체인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다른 곳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제례에 대해서 글쎄 제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이용해서 하더라도 이 제례 정도는 우리 대추 연합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작년인가 제가 한번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조신대 진행하는 현장을. 근데 이건 대추하고 연관이 돼서 소장님 한 분만 나오고 계세요. 그 연합회 회장님만. 그리고 대추에 관련된 분들은 없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그 대추 그 조신대입니까? 주인 없는 그런 그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신대라는 거는 그 절차라든지 그걸 갖다 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 대주연합회 임원들이 나와서 그거를 뭐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대행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거를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아니에요. 그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례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어요. 10명 정도에. 그러면 우리 보험료 대추연합회는 강요안에 11개월이면 11명의 그 연단위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역을 해도 얼마나 잘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인당 7만원씩 또 8만원씩 재림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 해줘야 되고,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진정한 그 조신이라면은 주민이 정성을 다해서 성실껏 지내야 하는데, 대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성실껏 지내겠습니까? 8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사항이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다른 부분 말고 맨 밑에 부분에 이제 정품송 테마습 조성 계획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하셨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 보이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테마습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례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거 나무 수영이라든지 이게 되면은 네. 어쨌든 우리들 소형분동 자목을 활용해서 네. 테마습이라든지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테마습 같으면은 식재 대상지가 없어요. 지금 대상지가 지금 부류림을 해서 시내하고 가까운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대상지가 좀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품송 공원을 좀 제가 염두에 뒀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저희 둘레길 조성돼 있잖아요, 그죠? 어디 말씀이시나요? 정품송 공단 앞에 그 뭐라고 불맞이 아니다. 이름이 뭐죠? 불맞이, 옛날에 불맞이라고 했었는데. 예. 그 길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정품송과 그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조금 활용해 보는 방안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정품송 공원 앞에 지금 공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좀 있으시고, 그러면은 거기를 어차피 저희가 200주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매년 4천만 원의 예산을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판매는 200주인데 조사하는 거는 좀 유전자 검사는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그거는 미리 선발을 해놓고서 네.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번 정도 하시죠? 예? 몇 번 정도? 400번 정도. 그죠? 400번 정도 하는데, 네. 그리고 거기서 200번 정도 네. 판매하고 나머지 유전자 검사에서 그 정품종 작업이 아닌 거 좀
아니고 그죠? 그 곤란하고 또 수영이 아니고 또 고사되고 뭐 그다음에 뭐 병식이라든지 감염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검사를 많이 해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 테마스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거는 공공 그 산림 그 녹지가의 그 자체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지역 특화도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국도비가 있는 건데 그걸 활용해서 저도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좀 수련도 되고 수련도 저기 나오면은 우리 그 장소를 하나 해서 거기에서 식재를 해서 좀 테마를 한번 하려고 하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품성 공원을 사실은 거기다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테마스 조성하는 게 제일 맞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송산 지역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아이디어에 되게 공감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똑같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정의품성 자목을 그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08년부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목을 판매를 소비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정부 공간 앞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심히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테마스 조성이라든지 산림분송 활용을 해갖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연구해 두고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시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조입니다. 공원대출 국가 유통센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 보험에는 지금 그 유통센터 그 산림조합에서 지금 산림독지가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 그 산림유통 홍보 관련해서 갖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대추연합회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대추연합회하고 산림조합하고 두 군데를 말했습니다. 그 개인이 하는 거는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개인이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하는 데는 산림조합하고 연합회 두 군데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거로다가는 지금 그 대추 홍보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여기 임산물 그저 군에서 내려가다 보면 있는 임산물 거기도 유통센터죠? 아니 그거는 개인이시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도 공모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산림독지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유통센터를 말하는데요. 산림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합유통센터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죠? 저희가 조합에서 산림청 공모죠? 네, 해서 처음에 그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업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농가로부터 대추를 수매를 해서 유통하고 또 수출까지 염두해두고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더 빠졌다 그러면 가공까지, 그죠? 그래서 수출까지 해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그 유통센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2020년 준공하고 나서 대추 생산량이 급감해갖고 거기
그러면서 그 운영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생산한 대추가 많이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험고대는 아직은 그 로컬푸드 매장이나 가공공장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시도하시는 부분이 산림녹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 이상 그 대추에 관련된 그 생산 또 저희가 그 홍보, 가공, 유통 이런 부분은 수출까지 지금 다 모든 부분을 저희가 아울러서 감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거 동감하실지 그죠? 네, 동감합니다. 네. 그렇다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추 복합 유통센터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보가는 유통하고 가공 쪽에 했지 홍보 쪽에는 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홍보를 채워가야 될 그 뭔가 사업들을 좀 진행을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홍보 쪽에는 온라인 장터라든지 아니면 그 쇼핑, 홈쇼핑 네. 그거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네. 그 보험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대추 장안에 있는 대추 홍보가는 사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까도 인정을 하셨고 대추 장안에 있는 대추 홍보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조합하셔서 가장 거기서 해야 될 사업들을 선택해서 하시겠지만 그 사업이 애초에 서울권역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그 복합유통센터가 홍보관의 역할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왕 거기다 가공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셨으니 홍보관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4차선 도로가 나기 전에 그 대추 복합유통센터를 가려면 그때는 가공시설만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뭐, 수맹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4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좀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셔서 그 접근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관의 시설도 좀 제대로 갖춰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통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생산량이 적어서 사실 정관장에서 대추를 그 일반 판매되는 그 수매가보다는 2,000원 정도를 더 높이 키로당 달라고 준다고 해도 저희가 그 물량을 못 대는 실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대추로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고 다음부터 이 건강식품에 대한 이 매출 선호도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추를 찾는 그런 수요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량을 제대로 못 대고 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유통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가 그 문제 삼을 일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알아서 준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에 대한 문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팀장님께 책자를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지방소멸시대 보온의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21년도에. 거기에서 보면은 그 완주의 그 선진연합을 저희가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저희가 우리 대추 복합유통센터가 갖고 있는 가공시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 가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다 58쪽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농가, 대추농가에서는 가공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내에서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칩을 만든다든지, 뭐, 건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웬만하면 갖고 계신데, 지금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즙을 하는 이런 공장들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침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저희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부분 빼고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직접 거기서 여기보다는 싸게 저희가 가공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그 로컬 제가 여기 가공 센터를 가보니까 방식이 저희가 시설을 많이 갖춰놨어요. 뭐 이렇게 건조실, 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설을 좀 갖춰놓고요. 덮는 시설 뭐 이런 모든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농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산림조합도 저희가 어쨌든 공모를 해서 우리 보험군을 위해서 만든 사업체에 나몰라라 하면 지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적자 부분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면서 지원을 좀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지원과 함께 방법을 개선해야 나가는 방법,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 방법을 같이 연구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농민 가공시설로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좋은 사례 같은데요. 저희가 벤치마킹 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견학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서 저희가 그 농가에 뭐 50%, 50대 50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용하게끔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미 뭐 하신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 시설을 갖춰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뭐 더 말씀드리자고 보면 거기가 일섭 시설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지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로 제한할 거 제한하시고 또 협의하실 거 협의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또 우리 보험금 대출에 관한 그 복합적인 유통센터가 제대로의 기능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보험군 19번 국도에 식재된 그 층층나무와 단풍나무 가로수가 고사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도 있고 보험군의 가로수 정책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 보험군 가로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로수 변호인 자치단체, 뭐 고사 등의 기사, 뭐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험군은. 그래서 보험은 지금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영상 먼저 한번 보고 하시겠습니다.
어디신지 아시죠? 신암, 그죠? 저 나무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뭐야? 네, 그만 꺼주세요. 자, 지금 그 시커먼북도 그죠? 신안 풍치 그 구간입니다, 그죠? 자, 도시숲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입니다. 그 제369회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웅철 의원님께서 산림독지과장님께 가로수 수종기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 과장님은 답변에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숲 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선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로수 관련해서 도시숲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그 도시숲 관리위원회가 식재라든지 가로수 관리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거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자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저기 작년에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2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개최했습니다. 서면으로 개최하셨습니까? 네. 그 자료 내용을 좀 저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층층나무, 단풍나무 식재를 하셨는데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층층나무나 단풍나무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층층나무하고 단풍나무가 가을에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아름다운 실이 되기 때문에 도로 가로변 동간을 위해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선정할 때도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 질문을 하셔서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거까지 제가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거기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 가로수를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 내부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을 갖고 계셔요? 가로수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나 지침 갖고 계십니까? 예. 네.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매뉴얼로 갖고 계십니까?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식재 기준 해갖고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 이게 제가 산림청에서 뽑은 자료인데 이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그 뒤에 페이지에 보니까 좀 정리돼 있어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조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조례에 1차적으로 이제 기후 토양이 적합한지 그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인지 뭐 이렇게 등 해서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수영이 정돈되어 있고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병충해 피해가 없는 등 7가지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층층나무와 단풍나무가 정말 이 기준에 맞는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근데 실제 당시에는 네.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네. 그 실제가 좀 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장하면서 뭐 고사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기준에는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기준을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그 취재한 후에 우리가 병충해라든지 아니면은 가뭄, 기후에 의해서 이제 고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고사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대책을 좀 강구하셨습니까? 제가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거기가 성토사면이에요. 성토사면이라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또 그 기간에 식재한 기간에 가뭄이 길었어요. 건조한 기간이 길고 또 거기 그 여름에는 그 복사열이라 해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 그것도 보면 여름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7, 8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후에 의해서 고사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근의 그 청주에도 그 이렇게 그 성토사면에 심어갖고 나무가 고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어떻게 극복을 한 건지 또 거기 이런 극한 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예를 들어서 이 밤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또 백합나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크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크기는 뭐 수고하고 그런 경우라고 하고 근데 그거 아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적인 지역의 식재할 교목은 2m 이상 자라는 나무를 말씀드립니다. 교목은 흉고직경, 흉고직경은 그 나무의 뿌리부터 보통 사람 가슴 높이인 1.3m까지 되는 부분에 나무 줄기의 지름을 말합니다. 이 흉고직경이 6cm 또는 근엄직경이 8cm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의 식재할 규모는 흉고직경이 8cm 또는 근엄직경이 1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에 안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월성로에 식재된 사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거 제가 가서 자료 다 재고 왔습니다. 그 직경이 안 나오는 사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기 월성로 사진입니다. 지금 이 단풍나무 식재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이즈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6cm 밑에 뭐 8cm 이렇게 보이십니까? 10cm? 과장님 생각 어떻게 보이세요? 저 사진으로 보였을 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 쟀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수종들이 좀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사진도 같이 있나요? 네. 지금 여기가 월성로 사진입니다. 저렇게 나무가 지금 비어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도 사이즈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성토에 의한 사면이라고 그죠? 원래 그 성토하거나 절토를 해서 만든 사면에는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녹화 등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인정이 된다면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데는 원인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절토라도 성토사면은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척박하기도 하고, 그죠? 물의 흐름이 빨라서, 그죠? 물도 없을 거고. 다음 25번 국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25번 국도. 25번 국도라고 그러네. 마로, 우회도로. 이게 마로 우회도로 성토돼 있는 도로입니다. 우회도로. 그리고 저 나무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 구간을 지나면 은행나무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여기 사진에서 좀 보여지듯이 성토 구간과 성토돼 않은 구간의 나무, 물론 저 나무는 식재 기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다는 말씀, 그죠? 사진 자료도 충분히 좀 필요하죠.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갖다 심을 때 그 적지적소라든지 심도 하고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밑에 복도 좀 하고 물 관리라든지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번 국도 가로수에 대해서 2019년 11월 13일 날 제346개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금굴 사거리에서 청주 원암동 가는 길에 있는 단풍나무 가로수가 아카시아 나무와 칡에 의해 고사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9번 국도에 있는 청주나무, 단풍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토양의 상태를 확인 점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시기에 대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저 이해를 잘못했는데 지금 19번 국도, 그러니까 금굴 사거리에서 청주 운암동 가는 길에 있는 나무들이 가로수가 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사됐다. 그리고 이제 고사된 거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에서는 보식하는 정도의 자료만 있는데 보식 외에 이 가로수가 고사되는 원인을 좀 알고 그거에 대해 원인에 따라서 보식을 하셔야 되는데 보식하면서 다른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또 있으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식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리에 나무 없애고 다시 보식하고 밀양수라든지 하시고 계십니까? 토양 개량제라든지 하고 과수시설까지 설치해줬습니다. 근데 이 워낙 극한 기다 보니까 고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제가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계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할구역상 미영 쪽하고 우리 보훈 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 미영 쪽에는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죠? 아시죠? 잘 돼 있죠, 그죠? 어떤 나무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은행나무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은행나무요? 제가 보기엔 거기 벚꽃길도 그렇고 청중나무도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보훈으로 넘어오면서 좀 가로수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저희 관광정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연계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동의하신다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성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모든 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가로수 분야에서 완전분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 4가지 정도 설명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진 좀 올려주세요. 보시다시피 나무가 가운데 있지요, 그죠? 예, 나무 가로수 식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저 정도로 사진을 보시면 저것도 고사 위험이 좀 크다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 또 다른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로 녹지의 그 충의 구조와 다양성, 그러니까 교목과 뭐 다른 나무들은 아그목 등 이런 층들을 구분했다. 두 번째 이제 가로는 생육 환경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육을 위해서 불량토 제거하고 환토를 실시하고 통기성을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데요. 보수, 제초 관리를 위해서 우드칩을 포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폭염등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로수 유지를 위해서 간수는 당연히 실시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 시민들의 참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들과 주민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선정을 했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나무들이 이제 규모가 아규목이 어우러진 다음 사진요. 네, 저렇게 또 다시 다음 사진을 쭉 넘겨주면서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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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요. 네, 다음 사진요. 네, 주민들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우두치 포선하는 장면 보셨죠? 그죠? 네. 저희가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이 저기에 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의 미세먼지 흡수량은 연간 35.7g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에서 7도씨를 완화시켜주고 습도를 9에서 23% 정도 상승시켜주고 이산화탄소 연간 2.5톤을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한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 과거 청주의 플라타네스나와 가로수 같은 터널을 만들 정도로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플라타네스 가로수길은 청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운치를 더해주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보온도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 보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가로 경관을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을 규정하여 식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완주 같은 데서 가서 벤치마킹해서 의원도 거기에 못지않는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 낭비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4월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네. 4월에 예, 3, 4월에 지원했습니다. 완전 저는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에서 5월 달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비료가 4월 달에서 비료를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내년부터는 조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은 게 아니고요. 모든 작물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도 적정하게 때에 맞춰서 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 대출 유통이라든지 모든 거를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대출 때는 못했죠. 예.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2021년도에는 그 대출에 점이 박힌 게 무슨 병이죠? 흑색 반지입니다. 흑색 반점. 그것 때문에 대출 생산량이 줄었고요. 예. 이번에는 뭐 기후변화, 입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보건대출의 생산량이 없어요. 그죠? 예. 많이 부족하죠? 저번에 부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고 우리 보건대출가 명품화가 되고 대출의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가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서 보건대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 부모들 상기 주형이라 할까요? 그냥 주형이라 할까요? 근데 이쪽 문화 쪽에서 진입하는 곳은 배짱이라기도 하고 매일이라기도 하고 이제 그 주형 또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거고요. 그 생태를 보면 이제 매미는 늘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화려하게 이제 재밌게 사는 거고 또 거북이는 장수를 하고 유명한 거고 이제 두 주형물을 종합해서 보면 노래하면서 오래 산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이제 그렇게 즐겁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다리를 짓기 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그 다리 및 하상이 보건의 가장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 대추 축제가 매년 기재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대추 형상물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대다수 국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동떨어진 그런 조형물이 섰는데 이제 그런 조형물이 쓸 때에는 그래도 본 국민이라든 여론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이제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선정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동다리를 철거하고 이제 새로 재건설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다리는 이제 동다리는 아시다시피 현재도 쌍다리지만 전에도 이제 쌍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륜축 다리는 이제 1988년도에 선출해서 약 35년이 경과한 다리고 형태는 V자형 RC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교통량이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하동다리를 새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2007년에서 건설했습니다. 15년 경과됐는데 나머지 이제 하동다리는 아치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다리하고 하동다리 보면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계획 공수임을 따져보면 그 교량이 형하고가 0.5m 55cm가 부족합니다. 화장님, 그러시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리를 놓는 과정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조형물을 왜 매미와 거북이를 선정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제가 설명해달라는. 네, 그러면 그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 동다리는 시내 쪽에는 거북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평리 쪽에는 매미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북은 이제 아시다시피 장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험 국민들이 모두 다 장수를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기원을 하는 의미에서 거북을 좀 형상화한 거고, 그다음에 이평 쪽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매미 형상물은 그 청렴을 상징을 합니다. 매미가 예로부터 그 매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가축들로 그 청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매미를 그 조형물을 쓰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보훈군청 쪽, 이평 쪽은 이제 군청이 있으니까 그 행정기관이 그 청렴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형물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형물을 그 선택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그 처음하고 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당시에 제가 공공조형물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진거가 같은 그 디자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심의회는 형식 절차만 통과하는 그런 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사전에 다 주제를 설정해놓고 그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그 선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조형물을 뭐로 해야만이 우리 보훈군의 농업의 발전이라든가 또 소득의 발전, 또 여러 가지 삶의 발전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 혼자 단독 의지로 설정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이제 주민들 의견에서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교량의 조형물이나 아니면 조명시설 한 것이 또 뭐 좋게 반응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 우선 저희가 있는 그 하천해변에서 이제 대주 주택을 개최할 거고 할 건데,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그 외부 주민들, 현재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래도 뭐 조형물이나 조명시설이 잘 돼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추나무 형상을 조명시설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양쪽 그 난간에다 설치를 하고, 또 그 건너오는 그 앞뒤에다 대추알 형상을 갖다가 거기다 설치를 한다면은 과연 그 보훈이 그 생대추의 고장이거나 누구든 보훈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훈에 가면은 그래도 보훈의 가장 중요한 동다리에 다리 양쪽 난간에 그 축제가 열리는 곳에 대추 형상이 그 밤이면 또 야간에 그 불빛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또 오가는 그 주민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보훈이 대추의 고장인가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게 뭔가 그 보훈에 맞지 않는 그런 형상물이라면, 보훈군이 원하지 않는 형상물이라면은 그걸 보훈군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추 모형을 다시 그 설치를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견도 뭐 공감을 가는데요. 저희가 그 고청천에 그 충청북도에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해서 2026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 이평대교에서부터 장수종말 차리고 사이 구간에 군수님 역전 사업으로 그 고청천 명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동다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어디라도 그 대추와 관련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 하시는데, 물론 이제 거기다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가장 보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은 그 다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그 부분을 우리 본군의 여론 수용을 해서
교체할 그런 의사가 계시는지. 일단은 현재 그 교량의 구조물을 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구조물을 또 추가를 하려면 뭐 구조검토도 얼마나 하중이 갈지 몰라도 구조검토를 또 해봐야 되고 또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쪽 안간에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들지거는. 그런데 지금 형상물 앞뒤에 있는 것은 그것만 철거하고 다시 안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여론 수용을 해서 여론이 대체로 다 형상물을 좀 교체해 주는 것을 원한다면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상에도 검토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준공한 지 몇 달 안 된 상태고 하니까 그거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아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낡아서 오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아주 상징화되는 겁니다. 본문의 거북이와 매미가 상징화되는 거예요. 그 상징화 되기 전에 바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죠. 어제 좀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을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혁신적으로 이제 좀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